자, 우리가 239쪽까지 숙제였죠. 239쪽까지. 밑에 칠판에도 써놨지만 그 등차 수열 처음부터 쭉 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 처음부터 수열 단원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끝내야 하는 목표는 239까지고요. 오늘 이제 뒤에 진도를 더 나가면 그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 오시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239까지였는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복습 한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좀 받고 그리고 뒤에 진도를 나갈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웠던 것부터 A에는 재현아 뭐더라? A 플러스 n-1d. A는 뭐고 재현아? 첫항. D는 뭐고? 공차. 그치? 자, 그러면 AN이 만약에 요런 식으로 써 있을 때, 요렇게 n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써 있을 때, 그때 요렇게 생긴 수열의 공차는 뭐라 그랬죠? 그냥 A라고 했죠. 그죠? n의 개수가 공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첫항.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첫항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첫항이란 n에다가 얼마 넣은 거니까? 1 넣은 거잖아. 첫항이라는 건.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그게 바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공차와 첫항이다 라고 했었죠. 일반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성은아,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럴 때 등차 중항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지.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치, 2분의 A 플러스 C 요렇게 하면 항상 가운데 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등차 중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넘어와서 SN은 윤정아 공식이 뭐였더라? 2분의 n괄호 A 플러스 L. 여기서의 L은 뭐였는데? 그쵸, 끝항이었죠. 끝항. 근데 지금 우리는 SN을 구하는 거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중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항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몇 번째 항이기도 해? n번째 항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 L이라는 녀석은 AN과 똑같은 녀석이다. 그래서 L 자리에다가 요 AN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번째 게 나왔죠. 요것도 불러주세요. 2A 플러스, 그렇지, 요렇게 생긴 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번째 거였지.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AN과 SN 사이의 관계, 요것도 배웠습니다. 그지? 형진아, AN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뭘 빼면 구할 수 있죠? SN에서? 그렇죠, SN-1을 빼면 구할 수 있죠. 그지? 서준이 요거 이해되죠? 그지? 자, 근데 서준아, 이 관계를 이용해서 AN을 구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었다? 그렇지. 이 관계식은 n이 2보다 클 때는 100% 성립을 하지만 n이 1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요렇게 구한 AN이 첫 번째 항과 다를 수가 있다. 그쵸? 첫 번째 항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항은 뭘로 구하는 게 정확하다? SN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단 말이야, 문제에.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구할 때는 SN식에다가 그대로 n에 얼마를 넣어?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굳이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자,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n제곱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이렇게 써있는 경우하고, 자,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SN이 n제곱 플러스 2n, 자, 이렇게 써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 봤을 때, 요 놈을 가지고 일반항 구했을 때랑 요 놈을 가지고 일반항 구했을 때 둘 중에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는 몇 번째일까? 기억나니?
첫 번째였니?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였지? 그치, 끝에 이게 붙어 있으면 AN 요거를 이용해서 구한 A1이랑 S1이 서로 다르게 나와. 근데 얘처럼 상수항이 없는 경우 있죠.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A1 구해보면 S1과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상수항이 안 붙어 있을 때. 그치? 그리고 요렇게 생긴 친구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요렇게 생긴 애들을 가지고 내가 AN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공차가 항상 뭐가 되냐면, 공차가 n제곱의 개수 곱하기 2가 됩니다. 무조건. 그죠? SN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얘를 가지고 내가 AN을 구해보면 공차가 무조건 n제곱의 개수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공차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n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리고요, 공차는 이렇게 구하고, 첫 항은 더 쉽지. 첫 항은 그냥 여기다 얼마 넣은 거니까. 그쵸? n에다가 1 대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에는 첫 항이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우리가 막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거 식 막 써가지고 정리 안 해도 그냥 첫 항 나오고 공차 나왔기 때문에 일반항 빡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첫 항과 공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항은 뭐냐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갖는다. 그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SN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239쪽까지 숙제하면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나요? 질문 없었니? 278번? 잠시만. (200) 270번? 아, 그 239쪽에? 자, 239쪽에 270번. 정우 이거 풀었나? 아니야? 안 풀었어? 여기까지 아직 못 푼 거예요? 아, 몰라서 푼 거? 근데 왜 질문 안 하고 있어? 자, 이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성은아, 아까 네가 얘기했던 거 뭐 생각나? 등차 중항 생각나죠? 그럼 얘네 셋에 대해서 등차 중항식을 쓰면 어떻게 돼?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도 역시 얘네 셋도 등차 수열이니까 얘네도 등차 중항식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뭐 형진아, 이 B는 뭐가 돼? 4A-C 그거를 2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니까 A, B, C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어떤 A, B, C들 사이의 관계는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일단 2가 분모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2를 한번 곱해주면 2B가 A 플러스 C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4B가 4A 마이너스 C네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곱하기 2 하면은 얘랑 같아질 거 아니야.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러면 4B가 2A 플러스 2C가 되는데,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렇게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자, 2A 플러스 2C가 4A 마이너스 C랑 같아서 2A가 1로 넘어오고 C가 넘어가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2A가 3C랑 같다. 그죠? 2A가 3C랑 같다. 그럼 2A가 3C랑 같다라는 요 사실을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그럼 2a가 3c랑 같으니까 4a는 뭐랑 같겠어? 6c랑 같겠죠. 6c. 그치?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치? 여기로 할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에 여기 4a 자리에다가 6c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4b가 5c 이렇게 되겠죠. 4b가 5c. 그러면 자, 결국 얘는 이런 뜻이죠. a가 2분의 3c 하고 같은 거고 얘는 b가 4분의 5c 하고 같은 거잖아. 그쵸?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이 나왔다면은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요 놈의 값을 찾을 수 있지요. 그쵸? c분의 한 다음에 a랑 b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거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c 플러스 4분의 5c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c가 빠졌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ccc 지워버리면 그냥 2분의 3 더하기 4분의 5 하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예요? 4분의 11 이렇게 그죠? 자, 또 239쪽까지 질문하고 싶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에서는 우리 한 두 문제 정도만 풀고 지나갈게요. 자, 277번을 한번 볼게요. 277번. 자, 일단 제 3항이 17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얘 하나,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a 플러스 2b가 17, a 플러스 2b가 17. 자, 그 다음에 요거 2항과 7항의 b가 4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까? a 플러스 d 대 그렇지. 자,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어떻게 돼? 4a 플러스 24d는 a 플러스 d. 그럼 넘기면은 3a 플러스 23d가 0이네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죠? a랑 d에 대해서 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재현아 우리 뭐 해야 되지? 그러려면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 3 곱합시다. 3 곱해가지고 곱하기 3 하면은 3a 플러스 6d가 51이 되죠. 그래가지고 뺄게요. 이렇게 빼면 호철아 몇 d? 17d가 마이너스 51이니까 d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어디다 여기다 넣자. 여기다. 여기 d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a가 얼마 돼요? 23이 되네. 자, 그러면 윤정아 여기서 일반항 하나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3n 그렇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왜 해보자 그랬냐면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냐 이게 질문이죠.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야, 그치? 자,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됩니까?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지 얘들아? 기억해봐. 몇 번째 항까지가 양수인 항이냐 이런 질문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음수인 항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합이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그지? 이거는 자, 몇 번째 항까지 양수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합을 이용해서 풀지 마시고 그냥 요 일반항을 이용해서 자, 이 일반항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구하면 되지. 그 바로 전까지가 답이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2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보면 자, 26보다 3n이 더 큰 거니까 n은
이거 뭐 8점 몇인가요? 이게 되지? 그러면 n은 9가 나오는데 이 9는 무슨 뜻이야? 아홉 번째 항부터 이제 뭐인 거예요? 음수인 거예요. 그죠? 아홉 번째 항부터 음수. 그럼 어디까지 양수? 여덟 번째 항까지 양수.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여덟 번째 항까지라 그래요. 그죠? 이 문제의 답은 제 8항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문제에서 저렇게 어디까지 합이 최대, 어디까지 합이 최소 이런 말이 나오면 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반항으로 접근해서 양수까지 혹은 음수까지 이렇게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79번. 자, 279번. 요거는 쉬운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를 좀 활용해 보기 위해서 고른 거예요. 지금 fx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sn이 이렇게 생겼어요. EFN이래. EFN. 자, 그러면 SN이라는 식이 지금 여기 있는 요 fx 식에다가 x 자리를 n으로 바꿔주고 앞에다 2배 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호철 어떻게 돼, 식이?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sn이 뭐라 그랬냐면 EFN 이렇게 생겼잖아. EFN. 마이너스 n제곱이라 해야 돼, 그지? 여기 n으로 바뀌어 있죠. 마이너스 n제곱 이 2배 안에? 그치, 플러스 6n 이렇게 생기게 지금 sn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이 sn을 딱 봤을 때 이 sn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가 쫘라락 보여야 됩니다. 물론 an이 sn 빼기 sn-1을 통해서 구하는 게 이제 제일 기본이지,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한참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까 앞에서 말해준 거야. 자, 지금 얘는요 상수항 없죠? 상수항 안 달려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면 첫 항부터 뭘 이룰까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예쁘게 이룰 거야. 그치?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거고요. 그 등차 수열의 첫 항, 그러니까 A1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구한 S1과 동일할 겁니다. 그쵸? 그럼 지금 바로 나오잖아.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잖아. 그치? 그리고 공차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공차가 뭐라 그랬었냐면 n제곱의 개수에다가 어떻게 한 거다? 곱하기 2 한 거다. 그럼 n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네. 그치? 그럼 요걸 종합하면 an이 그냥 바로 나오죠. 그치? an이 뭘까지 연하? 그래, 5. 7 플러스 7 플러스 n 마이너스 2. 뭐 하나만 말해. 몇 개를 말하는 거야? 7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2n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7 하면 되죠? 2. 그치. 맞아.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죠? 얼마나 쉬워. 그럼 여섯 번째 항 찾으라 했으니까 6 집어넣으면 답은 3번. 그치. 그래서 SN이 주어져 있을 때 얘처럼 상수항이 없는 2차항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 얘기는 끝났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 241쪽은 안 풀어도 돼요. 여기 실력업이니까 숙제할 때 빼고 하시고요. 242쪽으로 갈게요. 242쪽. 자, 여기서부터는 등 비수열입니다. 등 비수열. 등 비수열은 얘 하나 어떤 수열이지? 그치.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죠. 등차수열에서는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죠. 그죠? 공차를 어떤 문자로 썼었지? D로 썼었죠? 그지?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일정하게 곱해지는 숫자가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공비라고 부르고 문자를 R을 씁니다. 그럼 이런 얘기네. 이제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가면서 R이 한 번 곱해지고, 그죠? 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면서 R이 또 한 번 곱해지고, 이렇게 R이 계속 이제 곱해져 나가는 규칙인 거야.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항은 재현아, 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r을 몇 번 곱해서 나온 거죠? 몇 번? 4번 곱해서 나온 거죠. 그러므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r의 몇 제곱? 4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 오늘이 수학여행 오는 날이었냐? 오. 근데 정권이는 오고 조윤은 안 왔네. 재밌었어? 아니 근데 1박 2일로 가서 뭐 놀 시간도 없었겠다. 어젯밤에 어떻게 한잔 했나? 아니야? 방공수 빡세게 뭐 했어 어젯밤에? 놀았어요. 놀았어. 뭐하고 놀았어? 이것저것. 얘는 호텔에서 잤어요. 그래? 1박 2일라서 좋은 데서 잤나? 저희는 막 땅바닥에서 지고. 아이 땅바닥에서 지르진 않겠지 설마. 진짜요? 저희 방 침대 없었어요. 다 바닥에서 잤어요. 그래 나중에 뭐 군대 갈 거 미리 예행 연습했다 생각해. 군대에 침대 없어요? 침대는 있지만 이제 그럼 밖에서 이제 훈련할 때는 진짜 텐트 치고 이제 다 자는 거죠. 침낭 깔고. 재밌어. 재밌어. 캠프 간 거 같아. 자 그래서 5번째 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그럼 얘한테 적용해 볼까? 얘는 n번째 항이잖아. 그지? n번째 항. 서준아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지겠어 그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공비 r을 몇 번 곱하면 얘가 될까? 몇 번? 수열은요 다 그냥 규칙 찾기예요. 규칙 찾기. 아까 전에 내가 5번째 항 얘기를 왜 했겠니? 여기서 규칙을 찾으라는 거야. 그렇지. 5번째 항을 만들려면 공비를 자기 번호보다 하나 적게 곱하잖아. 그러니까 n번째 항을 만들 때도 자기 번호보다 하나 적게 n-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공식이에요. 등차수열이랑 되게 비슷하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생겼잖아.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겁니다.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요. 그러면 등차수열에서는 등차중항이 있었으니까 등비수열에서는 정우야 뭐가 있을까? 등비중항이 있겠죠? 등차중항은 뭐였냐면 자, 세 숫자가 이렇게 등차수열을 이룰 때 성은이가 아까 했죠? B는 뭐였지 성은아? 그쵸? 요게 등차중항이었잖아. 그럼 등비중항은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때 가운데 있는 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인데요. 요거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요 느낌이 뭐랑 비슷해? 판별식이랑 비슷해? 요거랑 요걸 비교해봤을 때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여기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곱해서 루트 씌운 거랑 산술기하 느낌이랑 비슷하죠. 산술 평균 구할 때 더해서 2로 나누잖아. 기하 평균 구할 때 곱해서 루트 씌우죠. 그쵸? 그래서 등비중항에서는 얘네들이 서로 곱해져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숫자가 곱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 B, C가 서로 등비수열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A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B를 R로 나눈 거. 마찬가지로 C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B에다가 R을 곱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R 하면은 C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곱하기 R 하면은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와 C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서로 곱하면은 R이 사라지면서 B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제곱에 루트 씌우면 B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리는 그렇고 등차 수열에서는 더해서 2로 나눈 거, 등비 수열에서는 곱해서 루트 씌운 거다. 이게 각각 가운데 항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244쪽에 요거 연습 한번 해보자. 304번에 보면요. 아니 303번부터 볼까? 303번에 보면요. 그냥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3번 한번 해볼까? 3번? 아니 2번 해보자. 303번에 2번. 이 수열은 일반항이 뭘까 얘하나? 마이너스 1. 그리고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첫 항이랑 공비를 갖고 와. 이 수열의 첫 항이 뭐야? 4요. 공비는 뭐야? 마이너스 1. 그래.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랬죠? A 곱하기 R에 설명할 때 이놈 시키가 설명 들으라 했지. 딴 거 하지 말고. A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대로 그냥 갖다 집어넣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4 곱하기 마이너스 R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무시해? 마이너스 1 얼마나 중요한데? 마이너스 1에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n이 1이라고 치면 0이 되 제곱이 0이 되니까 1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렇다고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쓰면 그게 일반항 역할을 하니? n 값에 따라서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워버리면 안 되지. 그치?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서 일반항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 4번 같은 거에 일반항을 구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눈에 안 보인다면 첫 항이 뭔가, 공비가 뭔가 이걸 찾으면 되죠. 성은아, 이 4번에 있는 수열은 첫 항이 얼마지? 마이너스 2고 공비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공비죠. 그쵸? 그럼 이거 이용해서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A에는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쵸?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 이게 등차 수열보다는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첫 항 찾고 공비 찾으면 됩니다. 그치? 첫 항 찾고 공비 찾으면 돼요. 자, 그럼 내려가서 304번으로 가서 304번에 등비수열의 첫 항과 공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1번이나 2번 같이 나와 있을 때는요 첫 항이랑 일반항 찾기 너무 좋죠. 첫 항이랑 공비 찾기. 얘는 딱 봐도 앞에 있는 2가 누구야? 이게 첫 항이지. 그 다음에 3이 누구야? 공비지. 이게 너무 잘 보여요. 그쵸? 근데 이게 항상 이런 모양으로 써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3번 같이 써있다. 3번 같이. 모양이 조금 다르잖아, 얘랑.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첫 항을 찾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갖는 성질, 첫 번째 항의 개념, 첫 번째 항이란 n에 1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찾으면 되지. n에 1 넣어보면 어떻게 돼? n에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죠? 그죠? 그 다음에 공비도 한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한눈에 안 보인다면 그럼 두 번째 항을 찾아봐. 두 번째 항은 n에 2 는 거잖아. n에 2 넣으면 얼마예요? 4잖아. 여기까지만 딱 찾아도 얼마가 곱해진 건지 보이잖아. 공비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얘는 첫 항도 마이너스 2고 공비도 마이너스 2였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n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도 계속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면 첫 항 두 번째 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공비를 찾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5번 같은 경우에도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항이 얼마고 두 번째 항이 얼마인가만 찾아보세요. 정건아, 첫 번째 항이 얼마일까?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두 번째 항은 얼마일까? 14분. 그렇죠. 4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64분의 1이에요. 그지? 그럼 요거를 보면서 얼마가 곱해진 건가 이거? 16분의 1이 곱해진 거죠. 16분의 1이 곱해졌어. 첫 항이 4분의 1, 공비가 16분의 1이구나. 그치? 이렇게 첫 항 찾고 두 번째 항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다. 자,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로 가서 그래, 재현이 시켜줄게. 재현이랑 호철이랑 누가 잘 엎드리나 시합하고 있네. 저 일어나요. 호철아, 정신 차려. 너 혹시 나갔구만. 야, 이 형광등이 어떤 게 지금 깜빡이는 거냐?
아 저거야? 이쪽 거? 이쪽 세 개 중에 뭐 네 개 중에 세 개 중에 뭐지? 뭐가 바꿔요? 뭐가 계속 약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게 한 번씩 하거든? 근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같아? 모르겠어요. 뭐지? 뭔지를 알아야지 걔를 교체하는데 자 필수 예제 18번 볼게요.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그치? n에 1 넣어보고 n에 2 넣어보면 된다. 그러면 공비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서 필수 예제 18번의 2번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그러니까 r 값이 마이너스 2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60이래요. 그럼 우리 일반항을 한번 써볼까? 일반항 첫 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비는 알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요게 일반항이니까 그치? 성은아 그럼 여섯 번째 항이면 뭐라고 써야 돼? a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2의 5제곱인데 마이너스 2의 5제곱 네 그렇죠 정신 차리고요 마이너스 32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32를 했을 때 그게 이제 6항 마이너스 160이 나온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성은아? 5네요 그죠? 첫 번째 항이 5 자 그러면 끝났죠? 이게 답입니다 그지? 첫 번째 항 구하라 했으니까 그거 맞아 지연아? 예? 그거 맞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저 앞에 안 보여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필수 예제 19번 A1, A2를 더한 게 60이고 A3랑 A4를 더한 게 240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일단 그냥 단순하게 일반항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우리 옛날에 그 지난주에 등차 수열 할 때 등차 수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3항 등차 수열의 3항 그럼 이걸 뭐라고 썼지 영진아? 그치 A 플러스 2D 이렇게 튀어나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5항 그럼 뭐라 그랬죠? A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그치? 일반항 식에다가 D 자리에 숫자 넣어가지고 그러면 등비수열의 경우에도요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만약에 뭐 세 번째 항을 구한다 그럼 이거는 호철아 뭐라 그래야 돼? 등비수열에서 세 번째 항 그렇지 a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윤정아 만약에 등비수열인데 뭐 일곱 번째 항을 구한다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a 곱하기 r의 6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식은요 이렇게 할 수 있다 a 더하기 ar 얘가 60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예한이 A3 더하기 A4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A 플러스 나가면 안 되겠죠. 나는 A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거면서 왜 안 됐냐고 곱하기 R제곱 그래 A 곱하기 R제곱 더하기 A4는요 A4는 A 곱하기 R의 제곱 그게 얼마다? 240 240이다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내고 싶은데 우리 그 등차 수열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주로 어떻게 썼냐면 뺐거든요 그죠? 빼면 이렇게 A가 사라지면서 D가 얼마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면 등 비수열의 경우에서는 여기서 빼면 될까? 빼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응? 그치? 일단 묶어준 다음에 나눠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뭘 곱하면 두 번째 줄이 돼요? R제곱을 곱하면 두 번째 줄이 되죠
그쵸? 그걸 바로 찾아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곱하기 r제곱을 한 것 같은데 이쪽이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잖아. 그치? 그럼 결국은 r제곱이 4란 얘기지. 그치? 맞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나는 이게 불편해 그러면 AR로 묶어요. AR 제곱으로 묶어요. 밑에 있는 식을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은 또 A로 묶어요. A로 묶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식을 요 식으로 이렇게 나눗셈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 그렇게 해도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써도 되고. 그래서 R제곱이 4니까 R값은 뭐지? 풀마 2죠. 그죠? 섣불리 풀마 중에 하나 버리지 마시고, 그지? 특별한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풀마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R값이 플러스 2인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R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R값이 플러스 2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얼마니? 3A가 60이니까 A는 20, 그치? A는 20. 자, 요게 하나의 답이 되는 거죠. 첫째 항과 공비 구한 거니까. 그 다음에 R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이너스 A가 60이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지. 이것도 답으로서 문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것도 써주시고 요것도 써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두 쌍의 답이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307번을 한번 해봅시다. 307번. 자, 방금 전에 푼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곱셈 공식이 살짝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7번 해보자. 어린이 대공원 있고 어린이 대공원. 아, 나 엊그제 어린이 대공원 갔다 왔는데. 진짜요? 이호선에 있잖아. 약간 재밌지 않나요? 재밌던데? 어린이 대공원이 내 기억 속에 있던 것보다 되게 좋더라. 좋아요. 되게 그냥 꼭 막 뭐 놀이기구를 안 타고 동물원을 안 가도 그냥 그 공원이 되게 공원 자체가 되게 좋던데.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놀다 왔어요. 자, 307번 해볼게요. 307번. 자, 이렇게 생긴 식을 자,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하나씩 표현해 봐야 되겠지. 호철이가 해보자. 얘는 그냥 A라고 쓸게요. 이건 뭐라고 쓸 거야? 그치? 요게 56이고 두 번째 식은 이게 14지.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당연히 누가 봐도 A로 묶어가지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그지? 이 문제는 첫 번째 식인데 첫 번째 식에서도 A를 물론 묶을 거야. 근데 이왕이면 마이너스 A로 묶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부호가 좀 더 우리한테 보기 편한 이런 모양이 되죠. 그치? 여기서 이거 R 세제곱 마이너스 1 보는 순간 눈치를 탁 채야지. 아하, 이거를 인수분해를 시키면 그 중에 하나가 얘구나. 그쵸? 그래서 요 식을 마이너스 A 하고 요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 식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나누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A R A도 지워졌으니까 마이너스 괄호 R 마이너스 1이 남지. 그치? 마이너스 괄호 R 마이너스 1이 남고 그 다음에 이쪽은 56을 14로 나눴으니까 4가 되죠. 그쵸? 그럼 R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치? 왜요? 다시 한 번만. 어디에서? 저 마이너스 A R 마이너스 1. 이걸로 나누는 거야. 이걸로. 그럼 똑같은 거 다 지워질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예. 그치? 그럼 살아남은 건 여기 마이너스 하고 R 마이너스 1만 남았죠. 그 다음에 56을 14로 나눴으니까 4잖아. 그죠? 자, 그래서 R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R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으면은 9 더하기 마 3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그죠? 7. 그럼 7 곱하기 A가 14니까 A는 몇이야? 2가 되겠네. 그러면 일반항이 뭐지? 호철아? 일반항? 그니까 숫자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고 문제에서는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3의 4제곱이면 81. 81 곱하기 2니까 162. 이게 답이다. 그치? 어렵지 않다. 그지? 인수분해 공식 하나만 떠올리면 되고요.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246, 247은 쉬워요. 자, 필수 예제 20번부터 보면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8 그랬죠. 자, 바로 써보자. 두 번째 항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재현아? AR이 얼마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AR 세제곱이 마이너스 108. 자, 당연히 그러면은 얘를 얘로 나누란 얘기잖아.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R 제곱이 얼마? 깜짝이야. R 제곱이 9. R 제곱이 9. R 제곱이 9면은 R 값은 뭐예요? 풀마 3인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R이 몇이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R이 마이너스 3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A도 바로 나오네. A는 4구나. 그치? 그러면 성은아 일반항이 뭔가요? 4 곱하기 그렇지. 그럼 2번 문제에서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제? 그치. AN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972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n 찾는 거죠. 그죠? 그럼 4로 나눠줄까요? 4로 나누면은 얘가 뭐 될까? 마이너스 200 얼마? 몇이라고? 243. 그치? 마이너스 243이면 그 3의 5제곱입니다. 그죠? 3의 5제곱. 이게 마이너스 3의 5제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n-1이 5가 되는 거니까 n은 몇이구나? 6이구나. 여섯 번째 항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쉽고요. 내려가서 밑에 건 더 쉬워요. 자, 등비수열인데 얘는 등비수열 중에서도 일반항을 쓰기가 너무 편한 등비수열이에요. 첫 항도 2고 공비도 뭐야? 공비도 2야. 그럼 첫 항도 2인데 공비도 2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을 써보면 아주 간단하죠. 뭐예요? 2의 n제곱 아니야? 그치?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합쳐서 2의 n제곱이에요. 그럼 2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50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입니까? 그랬으니까 얘를 500보다 크다라고 놓고 n 찾으면 되는데 이 정도 외우고 있죠? 몇 제곱 해야지 500을 넘어가니? 9제곱 해야 됩니다. 그치? 요 정도는 상식 얘들아. 2의 10제곱이 1024. 그죠? 그럼 2의 9제곱이 512니까 9를 집어넣었을 때 처음으로 500을 넘어가. 그러면 제 9항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매우 쉬운 문제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로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309번 한번 해봅시다.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계산을 하면서 상용 로그를 살짝 뿌려놓은 거예요. 상용 로그를 살짝 써주면 된다.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선 두 번째 항이 6이라 그랬으니까 AR은 6이고요. 공비가 3이라 그랬으니까 R 값이 3이네요. 그럼 A 값도 바로 얼마야? 2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럼 일반항이 2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이게 만보다 커진다 이거잖아. 그치? 이제 얘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뭘 동원하라는 거예요? 로그를 동원하라는 얘기죠. 양변에다가 로그를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로그 2 더하기 요거 n-1 내려오니까 n-1 로그 3 이렇게 되고 이쪽은 얼마니 이거? 그죠? 10의 4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로그 2를 빼겠습니다. 넘겨서 빼면은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쪽이 얼마 돼? 3.7이죠. 3.7이고 자 로그 3이 0.48이니까 n-1에 0.48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100배 해버리자.
100배 해버리면 여기 48 되고 여기는 370 되죠. 그죠? 이거 분배하지 말고 그냥 48로 나눠도 상관없죠. 그죠? 그럼 n-1이 얼마보다 크냐면 48분의 370보다 큰데 48분의 370이면은 한 7점 몇 되나? 그죠? 얘가 7점 몇이에요. 얘가 7점 몇몇몇이니까 여기서 이제 1을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n은 8점 몇몇몇보다 크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므로 답은 뭐다? 9. 그치? 9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7쪽으로 가서 247쪽에 필수예제 22번을 보면 자, 이 문제는 이 수열이 이렇게 생긴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1 곱하기 A10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혹시 얘들아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전에 등차 수열 할 때 뭐 등차 수열 이렇게 쫙 나열을 해놓으면 등차 수열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었더라?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할 때요. 우리가 뭘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표현했냐면 등차 수열을 쫙 나열해 보면 맨 앞에 숫자랑 맨 끝에 숫자랑 더한 게 앞에서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 더한 거랑 어땠죠? 같았죠. 요렇게 둘이 더한 거, 요렇게 둘이 더한 거, 요렇게 둘이 더한 거, 요렇게 둘이 더한 거 계속 같았잖아. 그러면 등비 수열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치? 뭐 예를 들면 아무 등비 수열이나 정우야 등비 수열 이루는 숫자 6개만 말해줘. 2, 4, 8, 16, 32. 자, 이거 하나 더. 등비수열이죠, 그죠? 그럼 등비수열을 이루는 애들을 쭉 나열을 해놓는다면, 보세요. 자, 요렇게 둘이 뭐 한 개? 곱한 게, 요렇게 둘이 곱한 거랑 똑같고, 그게 또 요렇게 둘이 더한 거랑, 곱한 거랑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이 끝에 것들끼리 더한 값이 일정했다면 등비수열은 곱한 값이 일정해요. 그런 성질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건 그냥 답이 나온 거잖아. 답 뭐예요? 40이에요. 40. 그치? 맨 앞에 있는 얘네 둘이 곱한 게 40이니까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당연히 40이겠지. 맞아요, 형진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답은 4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등비중항. 자, 아까 등비중항이랑 어떤 거였냐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가운데 숫자는 양 옆의 숫자를 뭐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요게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숫자는 양 옆의 숫자를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지금도 자, 이 양옆의 숫자를 곱하면은 3분의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곱한 것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여기 성립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루트 씌워 놓으면 불편하니까 양변을 뭐 할까요?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우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또 얼마 더 곱할까? 3도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쫙 전개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서준아 이거 전개하면 뭐야? 24x 플러스 48 우변은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네요. 그죠? 한쪽으로 넘어오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50 이렇게 됐네. 그지? 인수분해 되나? 1, 2에 10하고 5에 마이너스 3 되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 x 값이 뭐뭐 나왔어요? 10하고 2분의 5 이렇게 두 개 나왔지. 둘 중에 답이 될 수 없는 친구가 있나요? 문제에서 무슨 뭐 자연수다 이런 말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실수 x 값으로 적절하죠. 그치? 그래서
페이지는 문제들이 쉬웠고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311번 해보시는데 311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옛날 옛적에 배웠던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QX. 그렇지. 나머지 정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는 이런 거였죠.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 가능하다? f 알파로 표현 가능하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지. 기억나지 않아? 저 이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랬어요? 그래 풀어보세요. 그럼 자, 311번 답 찾아보자. 자, 311번 뭐 대부분 쉽게 답 찾았어요. 그죠? 예안이만 빼고. 아니 A1 맞는데. 자, 해봐 그럼. f-1이 뭔데? 자, 일단은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을 하나씩 대입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나오고 그지? a 빼기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f1은 뭐예요? 3 플러스 A 플러스 3이요. 그래요. 그럼 f2는 뭐예요? A 플러스 3이요. 그럼 요게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등비중앙을 써야 되겠지. 그죠? 그럼 얘를 제곱한 것이 얘네 둘의 곱과 같은 거잖아. 네? 가운데 걸 제곱한 것이 얘네 둘의 곱과 같은 거잖아. 아, 제곱을 해야 돼요. 넌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2를 못했죠. 그건 등차중앙이고 등차중앙. 그리고 2를 곱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a가 사라지지 않나요? 아, A1 나온죠. 뭐 어떻게 했는데 a가 1이 나오는 거야? 2A 플러스 7에다가 2A. a가 없어지잖아 이놈 새끼야. 네. 가운데 거 제곱하는 거지. 등비중앙 가운데 거 제곱하면은 양옆에 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a가 몇 나오니 얘들아? a가 17 나오나? 예. a가 17 나와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고 이거는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보면은 그냥 a가 되는군요. 그죠? 그래서 a의 값 자체가 이 문제의 답이네. 그지? 답은 17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숙제는요. 개념은 247까지고 RPM은 122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오늘 이제 끝내야 되는 부분, 지난 시간에 내준 숙제가 어디까지였냐면 개념이 239까지 하고 그 다음에 RPM이 119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혹시 1, 20절 아직 안 한 사람들은 1, 20절 먼저 하시는 거예요. 1, 20제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요것들 쭉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토요일날 또 교재 검사해가지고 남길 거니까 밀리지 말고 잘 따라잡아 놓으세요. 오늘 저기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못하면